둘이 앞에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고 있어요. 1승 1패 1승 1패도 흥미진진하지만 매 경기에서의 흐름이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예. 시청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3차전에서 노시환의 짜릿한 결승 역전 투런 홈런과 문동주의 역투가 나와서 한화가 이겼다면 4차전에서는 김영웅 선수의 한삼두 예. 한 경기 3리런 2개 예, 이런 거 만들 줄 알았어요, 내가. 보면서 뭐 하나 가져오겠다 했더니 역시 한삼두. 0대4로 뒤졌던 경기를 7대4로 뒤집어서 삼성이 2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5차전 대전으로 옮겨서 치러지게 되고요. 5차전이 확정이 되면서 LG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비교적 여유를 갖게 됐어요. 예. 다 쓰고 올라올 테니까. 예, 제가 어제죠. 네. 수요일에 LG가 잠실에서 마지막 청백전을 했습니다. 네. 예, 관중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이게 뭐 티켓팅해서 아마 1,000원. 맞아요. 예, 1,000원. 완전 무료는 아니고 예. 뭐 예매 수수료 처음으로 1,000원 받고 했는데. 순식간에 매진이 됐대요. 그런데 뭐 일단 그 열기는 열기고 네. 경기 전 그 영경혁 감독 그리고 김정준 수석 코치 등등해서 주요 스태프들을 쭉 만나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하나와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5차전까지 가게 되는데 네. 어제 상황에서는 이제 예. 청배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테고. 예, 그러니까 조금 그 체감 차이는 있더라고요. 두 팀을 보는 뭔가 그 시각차. 그럴까요? 하나가 올라올 때와 삼성이 올라올 때. 예컨대 삼성은 좀 따라올 것 같다. 워낙 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자타 라인이 좀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힘의 승부에서 거의 대등할 것 같다. 예, 그게 우열을 두고는 조금 이렇게 어감상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두 팀이 만났을 때의 준비랑 대응법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청백전 시작할 때 분위기가 청백전 끝났을 때 분위기 살짝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예. 5차전까지 일단 가게 끝나고 됐으니까. 나서 5차전 확정되니까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숨 돌리죠. 예. 뭐 어찌 됐든 5차전까지 해서 힘을 쭉 빼고 오는 게 네. LG 입장에서는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습 경기 하면서도 그 대구 경기를 살짝 살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경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떠아웃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LG 준비 과정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들려드리고 네. 뜨거운 뭐 5차전 앞두고 있는 플레이오프 얘기부터 할까요?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역시 가장 뜨거웠던 이름은 삼성의 김영웅. 예. 정말 이름 그대로 영웅 같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4차전에서 3점 홈런만 2개를 때렸어요. 그거가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는 선상에서 동점 3런 홈런을 맞은 한화 김서현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앞부분에서 흔들린 측면이 있고 시즌 막판에도 흔들렸고 플레이오프 들어와서도 조금 흔들린 덕분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좀 이른 시기에 등판을 했는데도 홈런을 맞았습니다. 예. 근데 더 화제가 됐던 건 김경훈 감독이 예.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예. 5차전 마무리 상황이 되면 김세현을 쓰겠다. 예, 밀어붙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코멘트가 네. 굉장히 좀 울림이 컸어요. 그런데 저희 그 최강 볼펜 대화방이 있는데요. 그쵸. 네. 저랑 이용균 기자랑 저희 최용민 PD 셋이 이제 뭐 그 뭔가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고 뭐 준비하고 정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네. 어제 경기 진행 중에 가끔 저희가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김서현 선수가 이제 홈런 맞은 다음에 이용균 기자가 과거에 그 큰 경기 포스트시즌 할 때 마무리가 저렇게 힘든 뭐 고된 상황이 있었나 그런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바로 기억은 안 났는데 하나하나 더듬어 보니까 네. 그 2000년 진짜 오래전이죠. 네. 저도 뭐 파릇파릇 하기보다는 참 푸르스름 할 땐 됐는데 26년 전, 예, 25년 예. 전에. 네. 그때 LG와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매직리그 드림리그에서 한 2년간 양대리그를 했잖아요. 맞아요. 99년과 2000년에. 그 플레이오프가 7전 4선승제였어요. 그랬죠. 예, 근데 LG와 두산 뭐 매치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잠실 라이벌 대결이었고요. 그 두 팀이 2승 2패. 또 5차전으로 이어지는데요. 5차전에서 LG 선발 아파치 당신의 별명이 최양남 선수가 네. 뭐 아주 선발로 역투하면서 1대0 리드 상황에서 8회가 되는데 당시에 LG 마무리가 그 좀 패스트볼 피처였던 장문석 선수가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장문석 선수가 김용수 선수가 맡던 뒷문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이제 세대 교체 시기였거든요. 장훈수 선수가 시즌 중에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장문석 선수가 8회에 그 올라와서 그 타이론 우주 선수한테 그 동점 2루타를 맞고 맞고. 바로
이어서 심정수 선수한테 역전 투런 홈런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블론 세이브로 경기를 내주죠. 그리고 2승 3패에서 6차전이 열리는데 네. LG가 또 초반부터 리드를 잡으면서 4대 0으로 앞서다가 4대 3으로 쫓기는데 결국 8회 위기를 잘 넘어가면서 9회 아웃 카운트 2개까지 쉽게 잡아요. 9회 2사까지 잡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6차전을 끝내고 7차전으로 승부를 넘기는 그런 순간인데 그 당시 LG 떡아웃의 감독이 그 MB 청룡 시절 뭐 4번 타자 예, 스타 출신이죠. 이강은 감독. 그렇죠. 이강은 감독께서 그 마운드에 있던 그 노송 김용수 선수를 내리고 기억납니다. 전 그 5차전에서 마무리로 실패했던 장문석 선수를 다시 한번 올리죠. 그러니까 의도는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고 경기를 끝내면서 전날 데미지를 씻어내라. 네.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뭐 거짓말처럼 올라오자마자 안경현 선수한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 네. 이게 크게 넘어가진 않았고 잠시 예. 그냥 살짝 넘어가는 맞습니다. 홈런이었는데 잠실 구장 뭐 너무 크니까 네. 살짝 넘어갔어도 LG 뭐 불펜진 떡아웃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났죠. 그죠. 예. 네. 그래 동점이 되면서 연장으로 이제 승부가 이어지는데 LG는 주요 불펜진을 다 이제 소모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LG 단장이신 차명석 네. 예, 단장님. 근데 주요 불펜진으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최창호 예, 그랬죠. 좌완. 네. 베테랑이었고요. 근데 김용수 선수까지 나온 그 상황이라 장문석 선수가 10회에서 연장 11회까지 던지는데 연장 11회에 전날 만나서 홈런 맞았던 심정수 선수한테 다시 맞아요. 예, 뭐 결승 홈런이죠. 예, 그러니까 역전 솔로 홈런을 허용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승장패장 그 인터뷰실 경기 뒤에 들어갔던 게 정말 생생히 나는데 그때는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총명했던지 기억이 잘 나요. 예, 근데 그 이강은 감독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맞아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에 그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는 지금 엔딩이 마지막 엔딩이 나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차전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은 가운데 그 장면이 잠깐 오버랩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김경훈 감독은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쓰겠다라고 예. 공언을 한 상태예요. 예. 저는 몇명 생각나더라고요. 장문석 선수에 이어서 한때 작가라는 별명을 얻었던 정재훈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고 손승락 선수도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좀 힘든 적이 있었던 맞습니다. 마무리들은 예. 항상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오승환 선수도 실패한 적도 있으니까 물론 우승을 날린 건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김서현 마무리 기용 관련이 굉장히 좀 화제잖아요. 하루 쉬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감독 출신 이제 감독을 지낸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나 준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팀의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한국 시리즈 진출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싸울지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고려하면 마지막 경기에서는 김서현을 살리고 가는 방식을 감독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광환 감독이 장문석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용을 한 것도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을 하려면 장문석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 취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에서 만약에 마무리 상황이 됐는데 뭐 1점 차건, 3점 차건 한국 시리즈 진출 결정짓는 상황에서 김서현을 못 올리게 된다? 그러면 한국 시리즈 가서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마무리 상황에 그리고 특히 5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마무리를 쓰는 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는 맞다라는 게 김경훈 감독의 뚝심이고 믿음의 야구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옳은 정석이다라는 얘기들을 감독님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만들어질지 이제 경기 흐름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감독 출신 그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욱 해설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동욱 해설은 역시 또 수비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WBC 국가대표팀 수비 코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비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하나 수비에서 계속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수 하주석.
하주석 선수가 공격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예, 좀 뜨겁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루수 수비를 뺄 수는 없는데 이루수 하주석이 사실 하주석 선수에게 낯익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유격수가 전문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동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격수와 반대로 돌아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루를 향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화가 6-4-3 병사는 잘 나오거든요. 심은준 선수가 잡아 던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주석 선수도. 근데 4-6-3 쪽에서 병살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장면들이 조금 나왔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그 경기 흐름에 빌미를 좀 남겨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지만 어쨌든 공격을 살려야 되니까. 그건 이제 선택의 이슈고 그런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이 어제 4대0으로 앞선 6회 말. 예. 이때 나옵니다. 황준석 카드를 박상원을 그대로 좀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건 황준석을 또 살려가야 되니까 황준석 카드가 불발이 되면서 위기가 쓰나미로 확 번진 거잖아요. 예. 거기서 무사 1-3루 구자욱 타석이 되는데 뭐 김채연 선수에게 3루타 맞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김선 선수 볼넷 아쉽고 구자욱 선수 타석에서 구자욱 선수가 좌익수 쪽에 좀 뜬 공, 약간 빗 맞은 공을 예. 쳤는데 그게 안타가 되잖아요. 사실은 치고 나서는 좀 이지 플라이로 잡히나? 중계진도 예. 어제 중계진도 그랬었어요. 샤우팅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구자욱 선수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네. 그게 앞에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보면 문현민 선수가 거의 그 좌측 담장 앞에 붙어 있을 정도로 깊이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구자욱 선수가 밀어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밀어서도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지만 볼 카운트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동 해설위원이. 초구 파울 나오고 뭐 스트라이크 나오면서 볼 카운트 상황이 원볼 투 스트라이크였어요. 그럼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구자욱 같은 베테랑 선수가 밀어서 날릴 수 있는 타구의 범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문현민 선수의 수비 위치는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스윙폭을 좀 좁힐 가능성이 큰 그렇죠. 볼 카운트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좌익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외야수 뒤로 넘어가는 공을 맞으면 1루주자까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한 점까지만 주자라는 계산이었겠지만 그 앞에 떨어진 타구를 놓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결국 김소연 선수가 올라와서 홈런을 맞는 장면까지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한화가 조금 여유가 좀 덜한 것 같다. 예. 너무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뭐 판단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줄 건 주자라는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2승 1패였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황준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아마 황준서 선수에게 이제 삼성의 자타 라인이죠. 1번부터 5번 김영훈 선수까지 이어진 라인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1, 2, 3번 계속 흔들리면서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황준서가 그 이닝을 맞고 그렇죠. 7회쯤에 이제 김선수 예, 주자 없을 때 나오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아마 싶은데. 의도는 조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강한 하위 타선 쪽에 김선현 선수를 올려서 또 우타자 라인에 맞아요. 올려서 조금 김선현 선수한테 리프레시하고 뭔가 좀 그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랑 장면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기 뒤 인터뷰 보면 이제 8회부터 폰세가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 이제 뭐 황준 선수가 빨리 내려가면서 4번, 5번 너무너무 사실은 가혹한 그 라인에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김소연 선수가 지난번 등판에 비하면 구위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구속이랑. 그런데 결과가 정말로 최악이었죠. 왜 주자가 두 명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동점 홈런을 맞았으니까. 네. 뭐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4차전에서 그 삼성이 그 하나 불펜을 바라보면서 문동주가 오늘은 나올 수 없어. 그러면서 조금 점수를 주면서도 후반에 따라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동훈 해설위원도 안 기자님하고 똑같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삼성이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수비랑 공격에서도 그런 트림이 있다. 실제로 5회 초 하나 공격에서 보면 이제 그때는 1대0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최재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서 심은 선수가 번트를 대거든요. 그때 이제 원태인 선수가 2루 송구가 좀 무리한, 그러니까 1루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2루 송구를 하면서 무사 1루가 됐는데 이 장면에서 삼성이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손아섭 타석 때 누가 봐도 번트 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대개 이제 염경엽 감독이었으면 예. 무조건 100% 수비. 예, 예. 1루수와 3루수가 다 들어오고 이 유격수는 3루로 2루수는 예, 1루로 예. 들어가는 이게 이제 휠이라고 부르는데 휠 플레이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무리를 안 하더라고요. 김효 선수가 쓱 들어오다가 빠지고 예. 물론 3루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 상황이었지만 예. 100% 수비를 안 하네. 예.
그런 느낌이 그 들더라고요. 떡아웃에서 그 박지만 감독이 뭐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저는 2, 3루 1사 됐잖아요. 네네. 아마 한 점 주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 바꿔도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 차면은 후반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뭔가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어지는 타석에서도 리베라토 타석 때 예. 대개 그 정도면은 한 점도 안 줄 거면은 전진 수비를 하잖아요, 내야수를. 예. 근데 전진 수비 안 하고 정상 수비를 해서 이루수 그냥 이루 땅볼로 예. 3루주자 못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게 벌어졌는데 물론 3루주자 최재훈 선수의 걸음이 느리다는 것도 고려가 됐겠지만 삼성이 전체적으로 좀 줄 건 주고 가자라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4차전 흐름 거기서 조금 갈리지 않았나? 삼성은 여유가 있고 하나는 조금 급했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제 문현민 선수의 스리런 홈런이 나오면서 점수가 확 나면서 흐름이 바뀌었는데 자칫 투아웃에서 점수가 못 났더라면 경기가 조금 더 일찍 상황 요동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예. 지금 시리즈는 문김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한화의 문현빈 예. 그리고 삼성의 김영우 선수가 정말 잘 쳐요. 예, 제가 잠실 가서 이제 LG의 관계자들하고 이번 이제 포스트 시즌 흐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열심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뭐 이게 관심 사항 하나가 아니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고 좋은 투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냐, 맞아요. 사격전으로 흘러가냐 이런 또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화두를 던졌더니 그 김정준 수석 코치가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G 시리즈로 흘러가는 것 같다. MG 시리즈. 올해 가을 야구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 하면 포스트 시즌 하면 특정 팀에 대한 분석 그 양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 시리즈인데 분석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정규 시즌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은 상태에서 타석에 서고 마운드에 서고 뭐 수비 자기 자리에 선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경험하고 베테랑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뭔가 알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문현빈 선수, 네. 김영웅 선수 지금 뭐 20살 간 넘었잖아요 다. 근데 이 선수들이 대부분 정보는 있으되 그걸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걸 놓고 일단 과감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게 사실 예. 많은데 이 중에 몇 개를 걷어내고 자기가 잘하는 쪽에 집중해서 거기서 과감한 플레이를 그러는 한다. 것 같다. 예, 또 사실은 MG 하는 게 저희가 MG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뭐 정확히 뭐 말로만 들었지만 X 저희는 예. 큰 무대에서 그 긴장을 좀 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표정도 그렇고 예. 네, 선수들의 자신감. 예전- 지난해 김도영 선수가 맞습니다. 보여준 것도 예전에는 막 그 입단 첫해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그렇게 뛴다는 거를 사례도 적었고 예, 유현진 선수 정도는 이제 했을까요? 그리고 떡아웃을 보면은 포스트 시즌 할 때 이용희 기자도 보셨잖아요. 무왕청 주머니 이렇게 비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시는 것도 있고 씹어 예, 먹는 것도 있고. 기자도 먹어도 돼. 저도 떨리는데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는 것 자체면 겨우 막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선수들이 당당하게 경기를 하고 가을 야구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 이들 선수들을 상대하는 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좀 결과론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컨대 문현민 선수가 4차전에 5회 3점 홈런을 칠 때 네. 풀카운트 7구째 쳤어요. 근데 보드라인 높은 쪽 걸리는 원태인 선수 148km 포신 패스트볼이었어요. 맞아요. 의도는 명확했어요. 하이 패스트볼로 헛스윙 유도하거나 범타 유도하겠다는 건데 6구째도 그 149km 하이 패스트볼이 약간 그 옆존에 찍혔는데 파울로 걷어냈거든요. 방망이가 따로 나왔는데 꼭 던지다 스리런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 자체가 어쨌든 그 제구가 공 2개, 1개 그 의도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홈런을 될 수 있으면 맞지만 맞아도 짧은 건 맞아야 될 상황 아니었나 싶은데 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예. 강민호 포수 입장에서는 예. 그 앞선 6구째에 예. 방망이가 좀 늦게 나오면서 커트를 해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맞습니다. 던지면 예. 되나? 그래서 아마 싶었는데. 공 2개쯤 더 높은 쪽으로 유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볼넷으로 나가면은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데 그 보더라인 위에 스트라이크 존이 걸쳤더라고요. 근데 문현민 선수 타격감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4차전 6회 김서현 선수한테 3점 홈런 때릴 때도 사실은 연속으로 헛방망이를 2번 돌렸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느낌은 김서현이 살아났구나의 네, 느낌이었잖아요. 패스트로 못 따라가는 거여서 네. 스트라이크 높은 쪽 하나, 한복판 하나였어요. 근데 3구째 바로 또 패스트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구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낮은 쪽 보더라인 쪽으로 향하는 공인데 김영웅 선수 방망이가 워낙 잘 도는 거예요. 패스트볼 2개를 보면서 조금 타이밍을 반박자라도 빨리 잡았겠죠? 그러면서 돌리는 게 그게 정타로 맞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잡았기 때문에 김영웅 선수가 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의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예, 바깥쪽에 슬라이더나 이쪽으로 해서 볼 한두 개 정도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7회 김영웅 선수가 또 3점 홈런을 치잖아요. 맞아요. 한삼도 네. 예, 새로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 나오는 연삼들 연타석 리바이벌 많이 해요. 연타석으로 가야 되나? 연삼두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것도 초구에 145kg짜리 몸쪽 패스트볼. 근데 거의 가운데서 살짝 몸쪽이었는데 맞아요. 아마 의도는 몸쪽이었다면 더 붙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보드라이 안쪽으로. 근데 공 한두 개 안쪽으로 가면 그냥 바로 큰 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김영웅 선수 초구에 그렇게 과감한 스윙 나올 거라고 네. 또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야구 관계자들, 뭐 감독 출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불꽃야구 김성근 감독님하고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고 어제 플레이오프 4차전에 대해서도 잠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서 뭐 김성근 감독님이 예전에 그 감독 그 프로야구 현장 계실 때도 몸쪽 승부를 사실은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몸쪽을 던져야 할 때도 있지만 몸쪽을 아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큰 홈런 나올 때 보면은 너무 쉽게 몸쪽을 들어갔다가 큰 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큰 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몸쪽이나 살짝 높은 공을 던질 때 제구 미스가 살짝 일어나면서 그 뭐 큰 홈런 타고 연결될 때가 많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 5차전도 사실 김영웅, 문현빈 타석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 어떻게 상황에서. 보세요? 예. 김영웅 선수가 정말 한참 물이 올라 있는데 이제 느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서현 선수 3런 홈런 칠 때 진짜 앞에서 맞거든요. 예. 그 타석을 비추는 장면을 보면 페스트볼을 여기서도 때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앞에서 맞아서 그냥 맞자마자 넘어가는 공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공 2개 보고 집중력이 한참 올라 있는 상태에서 더 빠른 타이밍에 예. 제대로 걸린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마치 막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하나 느린 공으로 변하고 빼는 게 뭐 그냥 너무 정석 같고 너무 도망가는 거 아니냐, 혹시 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이 느린 공을 통해서 타자의 집중력과 뭐 이런 걸 한번 뭐 이렇게 덜어내고 가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서 김영우 선수의 어떤 타격 스타일, 지금의 물오른 타격감에 대해서 이동욱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제 MG 시리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젊은 선수들이 과감하게 자신만의 존을 좁혀놓고 과감한 스윙을 한 게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김영우 선수도 몸쪽 존에 이제 집중해놓고 플레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춘다가 아니냐, 과감하게 돌려버리는 스윙이 나온다. 이런 장면들을 인식을 하면서 역시 MG 시리즈다. 젊은 선수들이 과감한 플레이를 한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욱 위원은 김영우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3루 수비가 정말 안정돼 있는데 특히 김영웅의 장점은 송구에 있다. 송구 실책이 거의 없대요. 특히 거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이 송구를 할 때 스텝을 원스텝이나 투스텝 밟잖아요. 그때 뒷발이 되는 오른발이 지면에 좀 오랫동안 붙어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던지는 순간까지 발이 움직이지 않고 딱 버텨주면서 송구의 안정감을 가져온다. 그러면서 송구 자체만 보면 김재호 선수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레벨이 높다. 그래서 지금 슬쩍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WBC 국가대표 3루 선수 누구냐? 노시환이냐, 문보경이냐, 김영웅이냐?
김용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유지현 감독님이 결정하실 거더라고. 예. 슬쩍 피하는데 그만큼 이제 리그의 3루수들이 좋은 3루수들이 있고 김용우 선수도 그 정도로 확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욱 위원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현빈, 김영웅 이런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5차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냐. 지금 분위기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키플레이어를 꼽는다면 예. 이동욱 위원도 한국 시리즈 우승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NC 우승 감독이시죠? 한국 시리즈는 기세다. 기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고 어제 같은 경기를 지고 나서 만약에 쉬는 날 없이 한화가 바로 경기를 했다면 데미지가 없을 수 없을 거다. 다행히 하루를 쉬고 무대가 바뀐다는 점. 대전으로 옮긴다는 점이 삼성이 달아오른 기세를 한번 이제 바꿀 수 있는 한화한테 완전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하루 쉬고 경기장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래서 두 팀의 선발 투수가 중요하다. 이제 폰세랑 최원태 선수. 예. 삼성 팬들은 폰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최원태인도 아니고 이제 폰테더라고요. 이제 폰세 대 폰테의 대결에서 거의 뭐 예, 대등하다. 예, 리그 최고 투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동욱 위원의 관전 포인트는 그걸 보더라고요. 폰세의 초구. 1회 초구. 1회 올라와서 1회 초에 초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압도적 하느냐. 요것이 전체적인 5차전의 흐름을 잡아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신 여러분들도 5차전 시작하면 1회 폰세의 초구 구속이 얼마나 되는지 예. 요거 보시면 경기의 흐름을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클볼 던지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문동주 선수가 네. 5차전에 나올지 어떤 나오게 되면 어떤 쓰임새일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화요일 3차전에 네. 4이닝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았잖아요. 최고였죠. 예. 그러니까 그 문동 선수의 표정도 보면 예.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MG 시리즈 같아요. 예. 그냥 과감하게. 예, 뭐 광고 찍는 것처럼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4이닝이었지만 투구수는 그 58개, 네. 58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틀 쉬고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멈춰 있다거나 하면. 불펜으로 뛰던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변수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 하나 벤치의 그 불펜 플랜도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폰세 선수가 정상 기량이면 뭐 6회 7회까지 뭐 던져줄 그렇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게 보입니다. 예. 5차전 플레이오프 5차전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되고 있고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 예. 많은 LG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요일부터 한국 시리즈가 이어지게 됩니다. LG는 이제 가까이서 보시니까 직접 가서 보셨잖아요. 분위기, 예, 예. 염경엽 감독의 분위기, 선수들의 분위기 이런 거 좀 보셨을 텐데 LG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누가 올라와도 괜찮다 분위기 건지 아니면 돌다리도 지면 톡톡톡톡 두들겨보는 분위기인지. 2023년에 우승을 한 번 해서 그런지 네. 그때는 조금 막 좀 뭐 긴장감도 있고 뭔가 뭐랄까요 설레고 좀 상기되는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뭐 제 기억이지만 좀 차분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영혁 감독이 그 주목해서 좀 볼 거 아니에요 플레이오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치지? 원래 이렇게 잘 치는 게 아닌데 가을이 되면. 예, 그 얘기를 제가 만나서 좀 꺼내봤더니 뭐 LG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LG가 결국에는 하나가 올라오든 삼성이 올라오든 마운드로 압도할 수 있는 지금 구성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LG가 올해 정규 시즌 우승을 한 것도 야수진의 전체 밸런스. 그러니까 특정 한두 선수의 뭐 스타성보다는 네. 전체적인 뭐 공수주가 고루고루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대로 발휘돼야 아마 그 시리즈를 조금 더 용이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준비 과정에서 그 주요 야수들이 기대했던 페이스에 가까이 올라오고 있긴 하대요. 사실은 이제 한국 시리즈 선착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휴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타격감의 공백 이런 거잖아요. 예. 타선의 축이 네. 일단 오스틴. 그렇죠. 예, 오스틴이 어느 정도 쳐주면서 상대 배터리를 위협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중요할 텐데 그 마지막 청백전에서도 적시타를 쳤고요. 네. 염경엽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오스틴이 꽤 지금 페이스가 좋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LG가 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던 2023년에 오스틴 선수가 잘 쳤어요. 잘 쳤죠 그때. 예, 그러니까 20타수 7안타, 타율 3할 오픈에 홈런하게
홈런 1개 그리고 5타점이었는데 그 홈런이 결정적이었죠. 영양가가 다 많은 아, 안타와 맞아요. 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하고 플레이오프 할 때는요. 17타수 1안타에 타율 6분 7리로 묶였습니다. 당시에 그 오스틴 전문 킬러 맞아요. 우한 김윤수 선수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와서 그냥 그 오스틴만 커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김무신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고요. 오스틴 선수가 지금 괜찮다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기둥이 있다는 거. 여기에 그 아마 6번, 7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지환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뒤에서 한 방씩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그 준비 기간 페이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올라왔답니다. 23년 우승할 때 사실은 오스틴은 물론이고 오지환 박동원 선수의 홈런 오지환 선수 MVP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 두 선수가 일단 중심 타선 뒤쪽을 받칠 수 있다는 게 그 영경혁 감독 계산에는 좀 라인업 전체가 강해질 수 있는 좀 배경이 되고 조금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광고는 그 마지막에 정말 부진했던 선수가 4번 문보경 선수였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문보경 선수를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영혁 감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할 뜻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군요. 예,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물론 그 마지막 경기죠. 네. 마지막 경기 청백전에서 이 선수를 4번으로 썼어요. 4번으로 쓰고 5번 김현수를 이어갔는데 물론 시리즈 1차전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문보경 선수를 중용하고 싶은 마음은 큰 것 같고 다만 흐름이 안 좋다면 조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배제할 수 없겠죠. 그거는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보경 선수 제가 잠깐 만나봤어요. 네네. 딱하니 훈련 끝나고 있더라고요. 표정은 어떻던가요? 문보경 선수는 맨날 표정이 덤덤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100%는 아닌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딱딱 그 얘기를 딱 답한 건 아니지만요. 잘할 때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자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내려왔었기 때문에 살짝 올라오는 곡선에 있고 그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들어가면은 조금 한번 계기만 생기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LG 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문보경 말고 또 하나의 예. 문성주 선수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구본혁 선수를 좌익수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LG 라인업은 그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세팅이 돼 있지만 영혁 감독이 고민하면 그냥 두 분씩 양문. 예? 양문.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문성주 선수까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용할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 같아요. 그러니까 문성주 선수가 허리 쪽에 조금 부상이 있었고, 네. 예,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청백전에서도 트윈스 팀은 비주전이고 LG 팀은 주전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문성주 선수는 비주전 트윈스 팀의 1번 지명타자로 나왔습니다. 예. 지명타자로 나왔군요. 그런데 보니까 안타를 하나 치면서 또 그 타격감은 조금 끌어올리더라고요. 괜찮다는 조금 확인은 된 것 같은데 과연 시리즈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쓸지는 조금 영기혁 감독이 다시 한번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 LG 라인업을 보면 뭐 중심에서 잘 쳐주는 뭐 오스틴, 오지환, 박동원 뭐 예. 등등등 문보경까지 있지만 사실은 삼성의 김지찬, 김성현처럼 앞에서 흔들어주는 뭐 박혜민, 예. 신민재, 문성주 이런 일종의 재간동의 스타일들의 활약이 시리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 배터리 피곤하게 하는 거니까. 피곤하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전광판을 네. 제 그 폰으로 제 선명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예. 이런 그림인데요. 그 보시면은 주전팀에 뭐 1번 홍창기 선수부터 쭉 알만한 라인업이 이어지는데 네. 8번 자리에 좌익수 구본혁 선수가 들어가 있죠. 이 자리가 그 문성주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리만 유동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가 있고 대부분 선수들이 지금 페이스가 올라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5차전 끝나고 이제 예. 토요일 날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를 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맞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야수진은 그렇고요. 예. LG의 시즌 막판 고민 중에 하나는 불펜진 구성. 예. 뭔가 이제 확실하게 시나리오대로 이땐 이선수, 이땐 이선수, 이땐 이선수가 예. 짜라락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약간 변칙을 써야 되는 이런 불펜인데요. 요 고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영경 감독하고 이제 불펜 얘기를 했죠. 네. 뭐 제가 뭐 꺼냈고 뭐 사실 안 꺼낼 수 없는 화두잖아요. LG 지금 고민이 가장 컸던 대목이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 뭐 불펜 투수 얘기 나오니까 플레이오프의 뜨거운 이름이 문동주 선수. 예. 뭐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근데 맞아요. LG에는 문동주 같은 파이어볼로가 선발진에 일단 없다. 돌려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만한 카드가 없다. 지난해만 해도 에르난데스가 짧게 던지는 그렇죠. 데 특화됐었잖아요. 네, 150km 그냥 빠른 공을 또 길게 던지는 좀 약점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승기 선수를 불펜으로 전환해서 아마 어느 정도 활용법을 만들 것 같아요. 1, 2이닝 조금은 롱맨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빙 상황에서는 기존 불펜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함덕주, 김진성, 유영찬 뭐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함덕주 선수와 네. 이정현 선수가 조금 준비 기간 좋아졌대요. 음. 제가 볼 때는 유영찬 선수의 마무리도 좀 괜찮고요. 유영찬 마무리. 네, 함덕주 네.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왼손으로 스윙세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뭐 깜짝 성장을 한 20살 김영우 선수. 또 한 명의 MG. 김영우 선수가 네. 아마 핵심 불펜 라인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MG에다가 하나는 이제 X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예, 조금 연륜이 있는 네. 우리 또 전화 인터뷰 했었죠. 김진성 선수도 어떤 적정 시점에서 중용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자원이 아마 조금 박빙 상황에 쓰일 것 같은데 영경혁 감독이 불펜 얘기를 하면서도 덧붙여서 선발 투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리즈는 선발 투수가 한 6이닝까지 잘 막아주는 게 직전의 단기전보다 더 중요한 뭔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실제로 삼성이 이제 SSG 꺾고 예, 예. 뭐 한화랑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발진이 잘 버텨줬기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선발 야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지금 뭐 대부분 경기 선발이 6이닝까지는 맞아요.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야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선발 투수 4명은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가서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올해 신인 투수고요. 1군 경기 등판이 2경기밖에 없는 예. 박시원 선수가 한국 시즌 엔트리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시원 선수가 네. 뭐 경남고 출신이고 네. 6라운드 전체 60번이었어요. 그렇게 주목을 크게 받던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60번이었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성장 속도는 1위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1100전 때 제가 잠실구장에 나와 있는 김경태 투수 코치, 퓨처스 지금 투수 코치로 있죠. 네. 지금, 하고 좀 만나봤어요. 이 선수 얘기를 물어봤더니 입단할 때는 147kg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몇 달 지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155까지 나왔어요. 우와. 예, 그래서 무엇보다 슬라이더 RPM이 2,700까지 나온대요. 2,700이면은 국내 슬라이더 최상위권으로 던지는 뭐 유영찬 선수나 네.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슬라이더 하면은? 예. 뭐 박영현 선수 박영현 정도. 선수, 이런 선수들의 RPM이랑 거의 흡사가 됩니다.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근데 김경태 코치랑 한참 얘기 중에 박시원 선수가 네. 이제 김경태 코치한테 막 와서 뭔가를 또 공부하려고 뭐 또 자료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영상을 자기 영상을. 던졌던 경기 영상 등등 해가지고 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대화하는 걸 보다가 키가 좀 뭐 덩치도 좋고 키도 커서 키가 몇이에요? 했더니 192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워포드네 내가 하다가 하는데 근데 덩치는 큰데 곱상한 얼굴에 이제 김경태 코치랑 대화를 나누는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예의 바르고 진지한 거예요. 오.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좀 베테랑 기자 시선에서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근데 뭐 팔 나오는 각도와 릴리스 포인트 이런 거에 따라서 슬라이더 뭐 들어가는 궤도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그걸 꼼꼼히 하나씩 살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고 김경택 코치에 따르면 패스트볼 던질 때와 슬라이더 던질 때와 팔스윙이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야, 그건 되게 예. 재능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아마 슬라이더 궤적이랑 던지는 스타일을 유영찬 선수 한번 떠올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키 큰 유영찬. 예, 그렇습니다. 등치 좋은 유영찬. 그래서 그 이제 한국 시리즈 엔트리가 28명이잖아요. 네. LG가 아마도 투수를 14명 가져갈 것 같은데 물론 그 박시원 선수를 엔트리 넣는다면은 뭐 주요 전력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 플러스 1로 생각을 하고 그 등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명경혁 감독하고 스태프들이 지금 애지중지 키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고 그 영경혁 감독한테 제가 박시원 선수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궤도에 올라서 주요 전력이 되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 그리고 뭐 그건 그 성실성이겠죠. 그렇죠. 자세와 그리고 뭐 스마트함 이게 여러 가지를 야구를 잘할 수 있는 거를 두루두루 갖췄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박시원 선수 이름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시리즈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LG 팬들은 보실 만한 큰 이름 같습니다. 덩치도 크고 실제로 이름도, 이런 선수가 예. 이제 실제로 등판 기회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 한국 시리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예.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 선수들의 집중력을 배울 수도 있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를 예. 앞두고 있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이런 비슷한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되게 어려. 세베이진가 하여간 세베이죠. 예. 그 선수가 그 정규 시즌 막판 2주 전에 1군에 등록을 해서 계속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그때부터 활약하기 시작해서 지금 포스트시즌 맹활약하고 있는데 혹시 박시원 선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올 드네요. 겨울에 한번 그 특집 인터뷰로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한번 이용 기자가 섭외해 보시죠. 메이저리그 쪽 줌으로 한번 메이저리그 쪽에 섭외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균 기자 정도면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건 메이저리그는 이제 유현진 더비로 결정이 됐고 예. 유현진의 전 친정 팀들의 맞대결. 자, 한국에서는 한국과 삼성의 한화와 삼성의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5차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5차전 너무 기대되고 두 팀 중 어느 팀이 올라오든지 한국 시리즈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잘 버무려서 볼펜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경화면에 있는 저 잠실구장 마지막 무대죠. 그렇죠. 예, 그곳으로 저희도 가서 뭐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